라오스와 태국에 쉽게 얘기하면 한두 달 살러 오시는데 어떤 나라가 지내기 편하고 어떤 나라가 단기적으로 편하고 어떤 나라가 장기적으로 있기 좋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물어오신 겁니다. 예,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연휴, 지금 치앙마이 나이트 맞아 타프게이트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용하고 물 뿌리는 행위가 없는 거 보면 사회주의 국민들의 그 정서가 이 송크란 삐마이 때도 나타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치앙마이 쪽하고 더 가까워지는 루앙프라방, 그 난나 제국, 치앙마이 땅하고 강 하나 두고 얼마 멀지 않아요. 거기는 난리를 쳐요. 그게 아마 난나 제국의 그 민족성이 살아온 것들이 루앙프라방 북쪽, 치앙마이 쪽하고 가까운 쪽에는 계속 전래돼서 전수돼서 사람들 마음속에 반은민주주의라는 그런 생각들, 의식이 있어서 그쪽은 지금 굉장히 요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가 어제부터 휴무 들어가니까 투어 받는 안마장에도 주차장에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승용차도 없네요. 저 앞에 종업원이 물 뿌리는데 저기가 태국 정통 음식점 행아웃인데 행아웃도 한가한 모습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정말 물 많이 뿌리거든요. 치앙마이에 인구가 다 나와요. 100만 가까운 인구가 다 나오는데 라오스는 굉장히 조용한 민족성이 나타납니다. 같은 그 삐마이 송크란 문화권에도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보내는 라오스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황룡 9마리가 나타나서 부처님 몸에 물을 뿌려주는 거에서 그 복을 기원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황룡사가 많고 구룡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이 미스터랑님이 태국에도 오래 사셨고 비엔티엔에도 지금 6년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그 한 달이나 두 달 살기 하는데 어떤 나라가 편한지 간략하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느낌만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한테 3개월 무비자를 줍니다. 태국인이 한국을 가도 3개월 무비자를 줍니다. 그 상호 비자 협정 계약에는 태국이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것, 우리에게 안남미를 주어서 춘삼월 보릿고개를 넘기게 했고, 그것이 고마워서 태국인이 1978년도에 한국에 올 때 한국 정부가 3개월을 줬고, 서로 그 고마운 마음에 시작된 그 3개월입니다. 반면에 라오스는 한국인이 입국을 하시면 한 달, 오늘 만약에 12일 날 들어오셨으면 5월 11일 날까지 29일이나 30일 체류를 줍니다. 만약에 비엔티엔에서 한 달 살이 하다가 30일이 경과되면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차 타고 타나랭, 여기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폰사반나에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서 태국 육로, 농카이를 한번 넘어가서 스탬프를 다시 찍고 들어오면 다시 29일에서 30일을 줍니다. 라오스는 그 한 달 스탬프 비자런 하는 것을 제한 없이 1년에 12번, 2년에 24번, 3년에 36번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비자를 받으려면 어디 회사에 속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받으려면 비용이 한 700불에서 750불 정도 들어가면 라오스는 한국인이 1년짜리 거주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3개월 한 번 도장 찍고 3개월 1일이 돼서 저기 미얀마 국경 치앙라이에서 메사이 가서 미얀마 타킬렉 넘어가서 오니까 다시 3개월 찍어줬어요. 그럼 우리 한국분이 지금 2번 3개월 6개월을 찍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3개월이 지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치앙라이 거쳐서 치앙센으로 가서 라오스 후이사이 다리 건너서 라오스 발도장 찍고 다시 태국 들어오니까 3개월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3개월 9개월 찍어줬죠. 3번 이상은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비자를 하러 라오스를 가던 다른 나라 가려고 할 때 이번에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한국 돌아가세요. 아니면은 정식으로 태국 비자를 받아오세요. 근데 치앙마이에 제가 있을 때 태국 비자를 1년짜리 워크 퍼밋 일할 수 있는 비자 받을 때 비용이 그 당시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20만 원 정도. 한 3만 바트 들어갔는데 지금 그게 12년 전 일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1년짜리 거주 비자 받으려면 라오스는 700불에서 750불이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지금 거의 300만 원 가까이 220만 원에서 어느 업자를 브로커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220에서 300만 원까지 주어야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콘도나 승용차 렌트하는 비용은 태국 치앙마이가 더 저렴합니다. 왜? 많아요. 차도 많고 콘도도 빈집들이 많아요. 많이 지어놨어요. 공급이 충분해요. 근데 라오스가 태국보다 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라오스는 콘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비싸요. 승용차 렌트하는 것도 치앙마이 기준 했을 때보다 한 1.4배 정도 비싸요. 그것도 차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찾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었어요. 아니, 잘 사는 동네가 더 비쌀 텐데 어떻게 좀 덜 사는 동네가 비싸죠? 자, 그 부분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태국은 조금 계산적이고요. 조건도 잘 따지고 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인들을 접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서양인들을 접했어요. 포르투갈인도 접하고 프랑스인도 접하고 뭐 영국인도 접하고. 그러나 태국은 외교 정책을 3다리 4다리 아주 잘 양다리 걸쳐서 자국이 외국 식민지 겪은 적이 없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 세계에서 2국가가 있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자존심.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태국도 사실 따져보면 미얀마한테 36년간 통치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죠.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식민지 정책을 여러 나라에 겪었었죠. 프랑스도 지배했었고, 프랑스가 잠시 물러가니까 또 일본이 들어왔었고, 또 일본이 물러가니까 프랑스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여파,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면서 미군이 공식적으로 졌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공산화 영향으로 라오스도 공산화되면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가면서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그 국민들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됐죠. 그리고 일당 일 정치, 라오인민혁명당 정치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베트남 전쟁 패하고 당 하나로 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다든지 반대 세력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식민지라든지 수시로 바뀌었던 프랑스, 일본, 일본에서 다시 프랑스,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하면 처형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프랑스는 덜 그랬지만 일본은 좀 악독했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좀처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무건. 그게 태국 사람과 좀 틀린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멜루, 태국말로 멜루. 몰라 하면 끝나요. 그래서 라오스가 제가 늘 순수, 순박, 조금 때가 덜 묻었다는 게 그 사회주의. 이 요번 송크란 연휴 기간 때도 거리에 이 펼쳐지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잘 웃어줘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달 살기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두 달, 석 달 살아보시니까, 야, 라오스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재테크가 되고 좀 돈을 모아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라오스 살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돈은 최대한 안 갖다 쓰지? 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오스는 우리나라처럼 뭐 주식이라든지 선물 투자라든지 뭐 기업이 많아서, 기업이 있으면 그 산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투자의 폭이 넓고 보이는 것이 많은데, 라오스는 기업은 다 국영기업이에요. 뭐 라오맥주, 생수 만드는 회사, 뭐 주유, 정유회사, 뭐 유일하게 수출하는 전력, 전기도 다 국영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을 통해서 투자할 곳은 없어요. 그래서 라오스 상류층들은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 엄청 올랐어요, 금값. 금 사는 대로 오는 겁니다. 딸락사오 시장 2층이나 팍선몰 2층이나 백화점 2층에 있는 금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단순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라오스는 자기 집안에 있는 금고에 현금이나 달러나 금괴로 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부자들하고는 상상 안 될 정도의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100년 전부터 금수저, 다이어 수저로 쭉 내려온 집안들이 있어요. 그게 상위 5%고요. 그분들 자녀는 마이바흐, 람보르기니, 뭐 페라리 이런 건 못 깁니다. 그러니 뭐 현대차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도요타 뭐 캠리라든지 도요타 뭐 랜드 크루저라든지 이런 거 명함 못 내밀죠. 라오스 거리에 보면요, 랜드로버 차라든지 그 햄머라는 차 있잖아요. 햄머, 그 비포장해서 탱크처럼 달리는 그 차도 많이 다니고 좋은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오시면 투자해서 돈 버신다는, 뭐 은행에 3억, 4억, 5억 집어넣으면 이자가, 뭐 미얀마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굉장히 이 사회주의 체제 국가 은행에서 이자 많이 준다는데 하는데, 그 4억, 5억을 한국의 국세청에 가서 저 라오스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 받으려 합니다 하고 신고하고 들어오면 그 세금 물리잖아요. 그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언제 금융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 예금, 금액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진국만큼 금융업이, 리스업이 발달한 나라보다 열악하죠. 나중에 악소리 나는 수가 있죠. 그것은 방법이 아닌 듯 하고요. 그러면 라오스에도 땅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고 재산이 수백억대 이러는 한국 분들이 몇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라오스 부인을, 라오스 자녀를 같이 사는 라오스 가족이에요.
라오스 부인 이름으로 땅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물론 라오스 부인이랑 협의가 잘 돼서 라오스 통장에 이익금 들어온 걸 뭐 나중에 달러로 빼서 한국 갈 때가 좀 뭐 10,000불 이상은 못 갖고 나가지만 뭐 다른 수법으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재테크를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커다란 액수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라오스에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액수가 클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환치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한국에서도 그것을 늘 외사과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부인은 없고 라오스에 저처럼 뭐 라미를 낳고 아들, 딸 낳고 라오스에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라면 그 재산이 부인 이름으로 재테크 돼서 재산 증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어떤 그 사적으로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된다든지 이제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됐다든지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갈라서야 된다 그러면 라오스는 한국처럼 이 재산이 늘어나게 됐을 때 기여도를 보고 법원에서 남편 50, 부인 50 이런 게 없습니다. 부인 다 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내 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한두 달 오셔서 태국 치앙마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세 달 오셔서 가지고 온 돈 몇천 불 가지고 그냥 쓰시면서 한국에서처럼 막 진짜 스케줄에 쫓기고 사람들 인맥에 묶여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전화 오는 거에 시달려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을 탈피하고 싶을 때는 라오스에 오시면 라오스 한국 전화 로밍 해놓고 원하지 않는 전화를 안 받으시면 되고 여기서 라오스 유심칩 하나 딱 끼고 라오스 인터넷 하면서 라오스에 처음 뭐 한 달, 두 달 살러 오신 분이 라오스에서 연락 받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전화가 안 오면요 사람이 한가해지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이 들고 다니는 이 폰, 아이패드, 삼성 안드로이드 폰 이게요 우리 생명 재촉하는 겁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두면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생명도 단축시키고 스트레스 유발하고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라오스에 사시든 한국에 사시든. 근데 라오스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기를 밤 10시 되면 그냥 집어 던져놔요. 그냥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리고 봐요. 왜? 그 안에 내가 그렇게 급히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이 전화 안 받으면 진짜 절단 난다. 뭐 업무 큰 거 하나 계약권 날라간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가 내 건강과 내 몸에 내 심신에 건강함과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대강 이야기 이해하셨죠? 오늘은 제가 여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자 이야기를 안 해서 또 조회수는 좀 저조할 것 같고 반응도 시답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제일 하단에 있는 빨간 글씨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저와 우리 라미 엄마 세 식구가 제가 라오스를 지키면서 라오스의 소식을 매일 전하고 또 2년 3년 후에 한국에 다시 가서 거처를 마련할 때 라미 한국에서 학교 보낼 거거든요. 그때 라미 학군 받는 것, 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보험도 잘 살려서 제가 세상 떠날 때 라미와 라미 엄마가 보험금 보상금 나오는 거로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제가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돈만 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